30대 여자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먼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고 신경 쓰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훅 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고 멋진 신랑과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언젠가부터 꿈으로 자리매김했어요. 그런데 제 결혼식은 꿈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이야기를 꾹꾹 눌러 써내려 가겠습니다. 연애만 쭉 해오면서 이별과 만남을 반복했어요. 나이 30 중반이 되자 절친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엄청 부럽게 느껴지면서 저도 결혼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아이를 늦게 낳으면 늦게 낳을수록 몸이 힘들어지니 되도록 빨리 시집가라고 조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날 남자를 찾으려고 조금의 애를 썼더니 정말 멋진 남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고 외모도 영화배우처럼 훌륭했고 성격도 젠틀맨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긴 하지만 그이는 과분한 남자였죠. 우식 오빠 부모님이 날 마음에 들어 하실까? 원래 사짜랑 결혼하려면 부잣집 여자를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가연아,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는 분들이야. 그리고 우리 집도 잘 사는 게 아니라 매우 평범해. 자기도 알잖아. 나 대학 때 알바하면서 등록금 벌어서 냈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좋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믿고 허락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내가 의대랑 법대랑 동시에 붙었을 때도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법대를 갔었다고. 오빠 의대도 합격했었어? 머리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네. 내가 공부 말고는 다른 특기가 없거든. 아무튼 가연이 넌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반대할 걱정 따윈 하지 마. 예비 씨 댁에 찾아갔더니 정말 오빠의 말대로 예비 시부모님이 엄청나게 좋아해 주셨고 저에 대한 배경 같은 건 일절 물어보지도 않으셨고 뭔가를 요구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유, 가연 씨 정말 예쁘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정말 잘 살 것 같아. 두 사람이 부부가 되면 앞만 보고 달려가. 괜히 과거를 들춰서 싸우거나 미워하지 말고. 네? 과거를 들추다뇨? 오빠한테 무슨 과거라도 있어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부부들은 살면서 지난 일을 문제 삼고 싸우는 게 보통의 일이니까 일러주는 거야. 뒤끝 없이 잘 지내란 말이라고. 아, 네, 어머님.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우식 오빠랑 저는 사랑스러운 아이도 낳고 남부럽지 않게, 아니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 생활을 할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이면 됐어. 두 사람 결혼 준비하면서 절대로 싸우지 마. 우린 가연 씨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괜히 과분하게 뭘 주려고 하지 마. 요즘 변호사들 넘치는 거 알지? 대단한 직업 아니니까 괜히 부담스럽게 뭘 해주려고 하지 말라고. 알겠지? 네, 어머님. 말씀 감사해요.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비신랑의 부모님 역시 너무 신사적이고 훌륭한 분들이어서 마음이 한결, 아니 여러 결 가벼워져서 돌아왔습니다. 상견례를 빠르게 잡고 양가 식구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는데 누구 하나 갈등될 만한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무난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멋지게 대화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신혼집과 혼수, 예식장을 알아볼 차례였는데 예비신랑이 갑자기 뜬금없는 일을 벌여서 놀랐습니다. 로펌을 옮겼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걸 바꿨다고 했을 때는 놀랐답니다. 오빠 개명했다고? 김우식이 아니라 김태식이라고? 예전부터 개명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바꿨어. 말 안 하고 바꿔서 미안해. 결혼식 전에 이름을 바꾼 걸 보니 혹시 우리 둘의 사주라도 본 거야? 뭐가 안 좋아서 이름을 바꾼 거야? 아니, 우리 식구들은 사주나 그런 거 안 믿어. 개명한 건 사실 나 때문이야. 변호사로 일하면서 패소할 때도 있는 거 알지? 그야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다룬 고소건 중에 패소해서 의뢰인이 심하게 열받은 적이 있어.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을 시켜서 날 괴롭히려고 난리치고 있어. 이번에 로펌을 옮겼는데도 사람을 귀찮게 구네.
그 의뢰인 가족들까지 나서서 겁을 주고 행패를 벌이고 그런단 말이지. 몇 번이나 그런 사건이 있었어. 뭐야? 그럼 보복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신고했지. 당연히 했었어. 근데 나한테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게 없으니 그냥 철수하더라고. 그 의뢰인한테는 단순한 경고만 하고 말았고. 아무튼 이런 의뢰인이 한 명이면 괜찮은데 여러 명이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많이 피곤해졌어. 내 결혼식을 어지럽게 망칠지도 모르는 인간들이라 반드시 조심해야 해. 우리 결혼식을 망칠 수도 있다고? 정말 무서운 인간들인가 보네. 오빠가 개명까지 하고 경호원까지 부르겠다고 하는 걸 보니 많이 힘들었나 봐. 근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가연아, 내가 개명하고 로펌을 옮기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의뢰인과 가족들이 점점 더 무섭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어젯밤에 우리 집 앞에 찾아왔더라. 내가 결혼하는 걸 알고 축하한다면서 인상을 쓰고 떠났어. 꼭 뭔가를 저지를 것 같은 음흉한 표정을 짓더라고. 뭐야, 소름 끼쳐.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경찰에 신고해서 뭐라도 해달라고 해. 경찰이 해주는 건 한계가 있어. 그래서 경호업체에 우리 둘의 경호를 의뢰했어. 뭐? 나도? 응. 가연이 너랑 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날 때까지 경호원을 대동하면서 다니자. 24시간 보호를 받으면서 말이야. 나까지 위험한 거야? 그건 아니지만 만일이라는 게 있잖아. 네가 나 때문에 곤경에 처하면 난 엄청 괴로울 거야. 당분간만 경호원들이 붙어 다녀도 이해 좀 해줘.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아주 지능적인 놈이야.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건 없이 겁만 주고 돌아가는 놈인데 가족들까지 나서서 짜증나게 굴거든. 아무튼 가연아, 이해 좀 해줘. 알겠어. 변호사인 오빠가 경찰한테 신고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지능적인 놈들이겠지. 경호원 붙여서 우리 둘 다 안전하게 결혼식 치러보자.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자기 풀에 꺾여서 관두겠지. 그럴지도 아닐지도. 아무튼 미안해. 예비신랑의 말을 들어보니 변호사들은 가끔씩 이런 피해를 본다고 했어요. 패소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본 의뢰인들은 사무실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손찌검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뉴스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의뢰인이 나오기도 했죠. 이렇게 흉흉하니 예비신랑은 대책으로 경호원을 저에게 2명이나 붙여줬고 그이는 여러 명의 경호원들과 다녔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경호원이 인사를 하며 차 문을 열어주더군요. 오늘부터 이가연 씨의 경호를 맡게 된 이 팀장입니다. 안전하게 회사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출근까지 시켜줘요? 출퇴근은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저희가 가연 씨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회사 안까지 따라온다고요? 저희 회사 측에서 허락을 안 해줄 텐데 제 상사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변호사님이 이미 손을 써놨습니다. 회사 측에 양해를 구했으니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업무 방해는 절대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을 어떻게 안 해요?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놈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그래도 그의 말에 동의했으니 하는 수 없죠. 알겠어요. 같이 회사로 갑시다. 저는 경호원들의 차에 올랐고 회사까지 편하게 출근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저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일하는데 엄청 신경 쓰여서 그냥 나가서 대기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는데 절대로 저를 시야에서 놓치지 말라는 예비신랑의 지시가 있었다며 계속해서 저와 주변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회사 동료들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저에게 짜증을 부리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서 동료들을 떨어뜨렸어요. 경호원님, 이분은 제 상사예요. 왜 밀치고 그러세요? 저흰 가연 씨의 경호원입니다. 안전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게 보이면 저희가 막아낼 겁니다. 진짜 복잡하네. 차장님 죄송해요. 저를 혼내려던 차장님은 결혼식까지 참아주고 그 다음부턴 절대로 참지 않고 인사팀에 항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칫하다간 제 자리를 옮길 수도 있었답니다. 그래도 예비신랑이 오죽했으면 경호원을 데려다 쓰는 걸까 하고 이해하면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 일을 만나 같이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늘 경호원들이 붙어 다녔어요. 오빠, 아직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걸 보면 그 의뢰인이랑 식구들이 포기한 거 아니야?
이제 그만 경호원 돌려보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결혼식 때까지만이라도 조금 참아줘. 아, 모르겠다. 오빠 뜻대로 해야지 어쩌겠어. 경호원들이 많이 불편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도로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경호원들과 지내보니 그래도 적응이 돼서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저에게 해코지하려고 누군가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오빠 말대로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였고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걸 경호원들이 발견했답니다. 이거 넣으세요. 이가인 씨. 제가 당신이랑 결혼하는 남자에 대해 말해주려고 왔어요. 저는 놀라서 누구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경호원들이 여자를 제압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무슨 폭언을 날릴지 모른다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끌고 나갔답니다. 이 팀장님, 저 여자가 무슨 말하는지 드러나 보면 안 돼요? 무슨 욕설을 할 수 있으니 막아야 합니다. 가인씨, 언어로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포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물리적 공격도 막아내지만 이렇게 언어로 공포 주는 일도 막는 일을 합니다. 들어봐야 좋을 거 하나 없으니 가만히 계시죠. 순식간에 여자를 제압하고 데리고 나가 대화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 예비 신랑이 걱정되는 눈으로 찾아와서 물었어요. 그 여자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확인하러 왔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고 대답했어요. 오빠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내쫓았어. 아, 그랬구나. 다행이네. 보나마나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우리 결혼식을 못 올리게 할 계획인가 봐. 그 여자는 의뢰인의 아내인데 보통이 아니야. 나한테 와선 나랑 결혼할 여자를 잡아 족치겠다고 으르렁거렸어. 뭐? 정말이야? 진짜 무서운 여자네.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해. 가연아, 이제 내가 왜 경호원 붙인 줄 알겠지? 응, 오빠. 변호사가 원래 이렇게 힘든 일이었어? 내 능력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니 내 탓을 해야지. 어쨌든 결혼식 때까지만 참자. 예비 신랑의 말을 듣고 긴장을 더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그렇게 경호원들과 다니면서 모두 준비했답니다. 청첩장까지 나오면서 모든 준비를 끝냈죠. 저는 친구들을 한자리에 불러 거하게 한턱을 내게 되었어요. 비싼 밥을 사면서 청첩장을 나눠줬죠. 아, 가연이가 드디어 시집 가네. 우리 중에서 제일 늦게 가는 거니까 빨리 애기 갖고 예쁘게 살아라. 그래, 고맙다 이 기집애야. 가연이 남편이 변호사라 좋겠네. 애를 하나가 아니고 둘 셋 낳아도 걱정 없겠는걸? 가연아, 너 애기 몇이나 낳을 거야? 글쎄, 아직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몸만 건강하면 셋은 낳고 싶어. 하긴 남편이 변호사니까 돈을 잘 벌 테니 회사를 관두고 육아만 잘하면 되잖아. 난 맞벌이라 하나 이상은 힘들어. 친구들은 제가 변호사랑 결혼한다니까 다들 부러워했어요. 요즘 변호사가 넘치게 많아서 꼭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고 해도 친구들은 그래도 사자는 사자라면서 자기들 중에서는 제가 시집을 제일 잘 가는 거라며 추켜 세웠답니다. 친구들과 헤어지고 경호원들이 다시 제 옆을 붙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난번 찾아왔던 여자가 또 찾아왔답니다. 경호원들은 잽싸게 그 여자를 잡으려고 뛰어갔고 저는 얼음이 돼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봐요, 이가인씨. 당신 그 결혼하면 안 돼. 내가 눈 뜨고 있는 한 절대로 그 결혼할 수 없어. 절대 못하게 될 거야. 그렇게 소리치는데 소름이 끼치더군요. 소리를 크게 내며 경고하는데 진짜 큰일을 저지를 사람 같아 보였답니다. 다행히 경호원들이 이번에도 잘 제압해서 저는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는 나이가 든 부부가 찾아왔어요. 아마 신랑의 의뢰인의 부모였을 겁니다. 저에게 결혼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려는데 경호원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제압하고 입을 막아 제가 해코지를 당하진 않았답니다. 점점 더 무서워져서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식장 옮겨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괜찮아. 결혼식장 입구부터 하객석에도 경호원들이 곳곳에 있을 테니까 아마 입구에서 걸려서 들어오지 못할 거야. 그리고 청첩장이 다 돌아가서 예식장을 옮기는 건 무리야. 그건 가연이 너도 마찬가지잖아. 아, 맞네. 이제 와서 결혼식 옮기면 안 되겠네.
알겠어. 오빠만 믿고 걱정 내려둘게. 가연아, 나 때문에 괜히 고생한다. 미안해. 액땜하는 거라 생각할게. 우리들이 얼마나 잘 살려고 일어나 생각하면서 훌훌 털어낼 거야. 고마워. 우리 둘은 진짜 잘 살 거야. 그럼 푹 쉬고 내일 보자. 저는 예비 신랑만 믿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에 신랑에게 복수하겠다는 사람이 보냈는지 편지 한 통이 우편함에 있었습니다. 꼭 읽어보라며 신랑이 진실을 썼다고 겉면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뜯어보려는데 경호원이 획 낚아채갔습니다. 이 팀장님, 그건 위협적인 게 아니니까 읽어볼게요. 안 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무슨 말이 쓰였는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협박이나 위협의 말이 쓰여 있을 수가 있으니 저희한테 맡기시죠. 그럼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그래도 무슨 말을 전하려는지 드러나 보면 좋을 것 같다고요. 경호원은 우편물을 보지 않고 바로 차에 넣어버렸답니다. 답답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강요하니 경호원들을 존중하기로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결혼 준비가 다 되었고 회사에서도 업무를 미리미리 맞춰놨습니다. 곧 결혼식 날이 밝아와서 엄마와 들이 청담동 샵에 갔습니다. 그때도 경호원들이 따라왔고요. 엄마 불편하지? 네 서방이 잘나서 그런 건데 어쩌겠냐? 원래 큰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불편을 겪기도 한다더라. 근데 가연아, 너 신부 입장 어떻게 하기로 했어? 김서방이랑 같이 들어갈 거야? 저희 아빠가 재작년에 돌아가셔서 손잡고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 엄마가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입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따로 입장할 거야. 혼자 입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엄청 좋아하셨을 텐데. 그래, 혼자 예쁘게 잘 입장해. 엄마, 나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 고생은 무슨,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화냈는걸. 아휴, 우리 딸 신부 화장하니까 너무너무 예쁘다. 꼭 천사 같아. 머리와 메이크업을 다 하고 엄마와 예식장에 갔습니다. 엄마는 한복으로 갈아입으셨고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시부모님도 모두 준비를 하고 하객맞이를 하셨습니다. 홀로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신랑의 의뢰인 식구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식장 입구부터 경호원들이 막고 있으니 엄두도 못 내고 돌아갔을 겁니다. 여하간 무사히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곧 신랑 입장이 있어 그이가 입장했습니다. 뒤에서 보는데 매우 행복하고 기뻐하는 몸짓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이 남자와 백년가약을 맺으면 정말 잘 살아야지 하고 다시금 가슴속으로 되새김질을 했답니다. 이윽고 신부 입장할 차례가 왔는데 어떤 늙은 남자가 제 옆에 서더군요.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경호원들이 신부 입장하는 제 옆에 누군가 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해서 그 늙은 남자가 몰래 들어왔답니다. 깜짝이야, 누구세요? 조용히 하고 나랑 같이 신부 입장합시다. 오늘 다 까발리고 참교육시킬 생각이니까. 아저씨는 지난번에 제 집 앞에 왔던 사람 맞죠? 내 신랑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결혼식까지 망치려고 해요. 내 신랑이 패소했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혀도 되는 거예요? 당장 나가요. 소리 지르기 전에 나가라고요. 날 알아보셨구만. 근데 패소라니. 난 당신 신랑의 의뢰인이 아닙니다. 이봐요, 이가연씨. 살고 싶으면 이 결혼식 진행해요. 신부 입장 나랑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양복 꽤 비싸게 맞췄으니 뽐 좀 내봅시다. 이 아저씨가 미쳤나?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나가요. 쉿. 이가연씨, 이것 좀 보실래요? 이걸 보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실 겁니다. 그동안 경호원들 때문에 접근을 못해서 이제야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도대체 뭘 보라는 겁니까? 저는 두 눈으로 매우 충격적인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늙은 남자의 요점 정리된 말을 들었답니다. 곧 사회자의 신부 입장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늙은 남자가 말했어요. 자, 제 손 잡으시죠. 저는 늙은 남자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했습니다.
저와 남자를 본 신랑은 기겁하는 표정을 지었고 시부모님도 곧 혼절할 듯한 표정이었답니다. 친정엄마도 난생 처음 보는 늙은 남자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하는 저를 보며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제 신랑은 저에게 달려와서 늙은 남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양반이 미쳤나? 경호원들 깔아놨더니 내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해? 아주 머리를 열심히 굴렸구나. 이보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자네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도 알지. 김호식, 넌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남의 결혼식 망치는 거야말로 천벌받을 짓이야. 하객들이 조용하니까 그냥 돌아서 나가. 괜히 망신당하기 싫으면 뒤돌아서 나가라고. 마지막 경고야. 김호식 그렇게 못하겠는데. 이미 우리의 복수는 시작됐어. 앞에 봐봐. 사회자가 바뀌었구만. 신랑이 돌아서자 마이크를 잡은 건 저를 찾아왔던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랑 김우식, 그러니까 개명한 김태식과 관련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도 억울해서 이 결혼식장에 들어와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저는 김우식의 아이를 낳은 여자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 하객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을 잃은 것이었죠. 신랑은 손가락질하며 여자에게 경고했어요.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내 아이 책임지겠다면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 여러분, 저는 전후의 사실혼 아내입니다. 닥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경호원들 뭐해? 당장 저 여자 끌어내고 이 늙은 남자도 끌어내! 경호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자 사실혼 아내가 손을 높이 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예식장 대형 화면에 빔 프로젝트에 빛을 쏴서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신랑과 사실혼 아내의 웃고 입 맞추는 영상으로 시작돼서 임신한 아내, 만삭인 아내가 V자를 그리는 영상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신랑의 모습까지 나왔죠. 여자는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로 인정받지 못하고 애를 낳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결혼도 하고 혼인신고와 우리 아들을 호적에 올린다고 했었죠. 근데 저와 아들을 버리고 새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게 됐네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오빠가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처자식을 버린 저놈이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요? 난 이 결혼 반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모두 사실혼 아내의 부친인 제 옆에 있는 늙은 남자에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한 거였죠. 신랑은 지금 상황에 굉장히 화가 났는지 경호원에게 시켜 마이크를 하나 받아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멀리서 와주신 하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들 저 여자가 하는 말에 깜짝 놀라셨죠? 근데 그거 아시죠? 무슨 말이든 양측의 말을 다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저 여자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 신부도 지금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사실대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마이크를 잡고 있는 여자는 그냥 엔조이였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시죠? 그냥 즐기려고 만나는 여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작정하고 저를 낚은 꽃뱀이란 말입니다.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출산할 때까지 비위 맞춰주면서 지냈어요. 제 할 일은 다 끝났으니 혼자 애를 키우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 호적에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일러줬습니다. 왜냐고요? 엔조이니까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즐기려고 만난 일개 엔조이란 말입니다. 남성 여러분, 제 입장 이해하시죠? 그래도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지원은 해줄 겁니다. 애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양육비는 책임질 겁니다. 저는 딱 거기까지만 할 것이지 이상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가연, 내 신부와 결혼식을 올릴 것입니다. 하객석은 침묵한 채 신랑의 말을 모두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이는 자기한테 모두 넘어온 줄 알고 자기 편이 된 줄 알고 자신있게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거 봐요. 양측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호원들, 이 무식한 인간들 모두 끌어내!
그리고 가연아, 내가 미안하다. 그 실수를 저질렀어. 하지만 별거 아니야. 저 여자 꽃뱀이야. 나한테 취지 보려고 일부러 애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은 마저 진행하자. 하객 여러분, 박수로 신부가 입장하도록 도와주세요. 신랑의 말이 끝나자 하객들은 손에 잡히는 물건을 그이에게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많이 난 하객들은 의자를 집어들고 신랑에게 던졌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 그러니까 애 엄마들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경호원들의 머리털을 잡고 떨궈내버리더니 신랑의 턱시도를 잡고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웨딩 슈즈를 벗고 두 손에 들고 신랑의 머리통을 실컷 날려줬습니다. 이 나쁜 놈아, 처자식이 있는데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해? 뭐? 스토킹 같은 의뢰인이 괴롭혀서 경호원을 붙였다고? 에라이 거짓말쟁이야. 넌 사람도 아니야.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가윤아, 책임지겠다고 했어.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돈만 주면 다야? 네 아이를 낳은 여자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과거를 덮고 결혼식을 올리려고 개명하고 경호원까지 붙이냐? 이 사악한 마귀 같은 놈아! 가연아, 너한텐 피해갈 일 없어. 그냥 엔조이하던 애가 애를 낳아서 나대는 해프닝일 뿐이야. 난 호적 깨끗해. 결혼해도 아무런 상관없다고. 그만 때리고 이 여자들 좀 떨궈내줘.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호적이 깨끗하니까 결혼해도 된다고? 난 네 놈이 한 짓 절대로 이해도 못하고 용서도 못해. 내가 저 사실혼 아내였다면 널 잘근잘근 씹어먹었을 거야. 저는 다시 웨딩 슈즈로 신랑을 호되게 패줬고 애엄마인 친구들은 손톱으로 핥히고 잡아뜯고 꼬집고 깨물면서 신랑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아수라판이 된 가운데 시부모님이 올라와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가연아, 내가 말했었잖아. 괜히 과거를 들춰서 싸우거나 미워하지 말라고. 저 여자가 멋대로 애를 낳은 거야. 우리 아들은 피해자라고. 아,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사실혼 아내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손주가 생겼는데 받아주지 않고 무시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이, 손자라니, 누가 내 손자야? 우린 저런 근본 없는 애랑은 절대로 가족의 연을 맺을 수 없다. 내 아들은 꽃뱀한테 걸린 거라고.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하니까 사실혼 아내가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이보세요, 어머님. 저 꽃뱀 아니에요. 우식이 이 개자식이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꼬셔서 사랑에 빠졌던 거라고요. 아이를 가지고 잠시 갈등이 있었지만 분명히 내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고 결혼식도 올리겠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시부모님 허락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뒤통수 치고 새 여자랑 결혼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꽃뱀입니까? 똑바로 말해보세요. 그 말에 신랑이 답했습니다. 야, 네가 애를 낳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잠깐 장단 좀 맞춰준 거야. 그리고 내가 왜 무조건 너를 책임져야 하는데? 양육비 준다고 했잖아. 너 혼자 알아서 키우면 될 것이지 왜 내 결혼식을 망치려고 이딴 짓을 벌여? 사실혼 아내도 그 말에 화가 났지만 저도 화가 났습니다. 저와 그녀는 눈을 마주치고 동시에 신랑을 공격했습니다. 웨딩 슈즈로 그이의 정갈하게 빗은 머리를 사정없이 날려줬고 사실혼 아내는 마이크로 그이의 배와 등짝을 갈겼습니다. 아이, 나중에 이 꽃뱀아! 너 하나 때문에 내 신세 조지게 생겼잖아! 가연아, 넌 왜 이 여자랑 편을 먹는 거야? 내 말 좀 들어봐. 난 피해자야. 억울하다고. 우리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해. 지금 상황에서 결혼식을 진행하자고?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간 모양이네. 내가 당신 머리통을 반쪽으로 깨버릴 테니까 실컷 맞고 제정신 차려봐. 저와 사실혼 아내가 신랑을 실컷 두들겨 팰 때 제 친구들은 시부모를 혼내줬습니다. 어른이 돼서 처자식을 버린 아들을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꽃뱀으로 몬다며 똑같은 또라이들이니 나이 상관하지 않고 흠씬 두들겨 패줬습니다. 결혼식장은 초토화가 됐고 하객들이 여기저기서 핸드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었고 관계자들은 싸움을 말리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의 1시간 넘게 싸움판이 이어졌고 신랑은 여기저기 뜯겨서 턱시도는 몸에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어느새 빤스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아이 진짜 오늘 재수없는 날이네. 결혼식 날 신랑한테 무슨 짓들을 한 거야. 로펌에서 동료들이랑 대표님이 와 계신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한텐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네. 네가 싸질러서 이사달이 났는데 양육비만 주면 끝나는 일인 거라 생각해? 이 못된 놈. 맞아도 정신 못 차리니 그냥 되칠 때까지 맞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 제 말에 이어 사실혼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꼬시더니 임신하고 애 낳으니까 바로 엔조이라고 하면서 버리냐? 세상에 너 같은 나쁜 놈은 또 없을 거야. 오늘 가연씨도 내 덕에 인생 살린 거야. 맞아요. 제가 미진씨 덕분에 이런 괴물이랑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끝내게 됐네요. 우리 계속해서 이 못된 놈 패줍시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고요. 저희 두 여자는 신랑을, 친구들은 시부모를, 하객들은 핸드폰 촬영을, 관계자들은 싸움을 뜯어 말리며 아수라판은 이어졌습니다. 곧 경찰들이 10명 넘게 와서 저희를 말리는 바람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싸움판은 끝이 났답니다. 신랑이 사실혼 아내와 가족들을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자 신랑의 로펌 대표가 목을 풀더니 말했어요. 김 변호사, 고소하지 않은 게 좋을 거야. 우리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됐으니 자네 편에 서지 않고 피해자 측에 서서 변호를 서겠어. 대표님까지 왜 이러세요? 김 변호사, 사생활이 물러난 거 정말 질색이네. 근데 자네는 내가 봐온 인간들 중 역대급으로 지저분해. 내 로펌에서 나가줘야겠어. 변호사를 못하게 막진 않을 테니 독립하게. 그리고 오늘 일은 고소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로펌 대표가 그렇게 말하자 신랑은 경찰들에게 고소하지 않겠다며 두 손을 들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예식장에서 각자 갈 길 가면서 상황은 끝이 났답니다. 저와 사실혼 아내는 신랑이 쫓겨난 로펌에서 초대해서 같이 찾아갔습니다. 그쪽에서 저희에게 신랑에게 고소를 해서 보상을 확실히 받아주겠다고 해서 고소장을 쓰게 됐습니다. 일단 이가연 씨는 사기 결혼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사실혼 아내의 자식까지 있는 걸 숨겼으니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요. 보상을 다 받아내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박미진 씨는 더 많은 걸 보상받게 되실 겁니다. 미진 씨를 기만하고 가지고 놀았던 거, 자식 낳고 나 몰라라 하고 세장가 가려고 한 거 하나하나 따져서 소송 걸겠습니다. 저희 두 여자는 로펌 대표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곧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이었던 그놈은 저희 두 여자에게 위자료와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답니다. 또 미진 씨에게 20년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명령까지 받아서 한 번에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돈이 들어갔답니다. 신랑은 집안이 그다지 부자도 아니고 로펌에서 쫓겨난 변호사이니 대출을 받아서 위자료를 다 물어줬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끝낸 미진 씨는 저와 인사하며 작별하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충격 줘서 미안해요. 그래도 결혼식 막았으니 다행이네요. 가연 씨,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꼭 행복하세요. 네, 미진 씨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놈이랑 결혼했으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네요. 미진 씨도 아이 잘 키우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도 하고 그러세요. 당분간은 아들 키우는 것에만 집중하려고요. 그리고 훗날 좋은 남자가 나타나서 우리 아이를 같이 키워주겠다고 하면 그땐 새 시집을 가야죠. 아무튼 우린 여기서 인사 나누고 헤어져야겠네요. 네, 좋지 않은 일로 만났지만 진심으로 미진 씨가 행복하길 바랄게요. 저도요. 가연 씨도 행복하길 바래요. 저희 두 여자는 악수를 하고 헤어졌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엄청난 금액을 위자료로 물어준 우식 씨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는데 연속으로 패소했고 뒤늦게 결혼식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생활 문란하고 승소 못하는 변호사라고 낙인 찍혀서 사무실은 한가했답니다. 요즘은 변호사가 넘쳐나서 영업을 잘해야 하는데 이미 유명한 파렴치한이니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아 버티고 버티면서 사무실 월세를 밀리며 변호사 일을 접었답니다. 또 김우식 그놈은 그렇게 돈도 못 벌고 무능하게 나락을 갔으면서도 여자 만나는 건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뿌듯해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아주 어리고 예쁜 아가씨와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전 그놈이 잘 되는 꼴, 아니 여자가 피해당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바로 말을 걸어 세웠습니다. 김우식, 스톱! 거기 예쁜 아가씨도 스톱! 아가씨,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 뭐야 아줌마, 뭔데 내 남편한테 그런 소리래? 남편? 설마 결혼한 거야? 그러면 큰일인데? 청첩장 나왔거든요? 곧 결혼하는데 왜 찬물 뿌리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날 만난 걸 행운으로 여겨야 해. 김우식 이 인간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제가 입을 열려고 하자 김우식이 몸을 던져서 제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잽싸게 피해 그놈의 머리통에 꿀밤을 세게 날려줬습니다. 어린 신부에게 미주알 고주알 모든 사건을 다 일러줬어요. 이용당하는 것이니 당장 헤어지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이죠. 그래도 어린 신부는 이해를 빨리 했는지 바로 그 인간을 버리고 떠났답니다. 안 돼! 가지마 자기야! 가지마! 쌤통이다 김우식. 당신 변호사 사무실 말아먹고 망했다면서? 세장간을 어떻게 갈 뻔한 거야? 야 이가연! 내가 쟤를 꼬시려고 얼마나 큰 공을 들인 줄 알아? 저 여자가 자리 좋은데 변호사 사무실 차려주고 집이랑 차도 주기로 했어. 나 출세하게 해줄 여자를 만났는데 왜 회방을 놔? 그걸 몰라서 물어? 남의 인생 또 조질 테니 내가 나서서 살려준 거잖아. 허우대 멀쩡하고 생긴 게 멀쩡하니 여자 꼬시는 건 어렵지 않나 봐? 아, 능력 없는 변호사지만 그래도 변호사 타이틀로 꼬셨겠지. 근데 어쩌냐? 저 여잔 물거품이 됐는데? 김우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곤 저를 노려보더니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답니다. 제가 소리를 깍 하고 질렀더니 길거리를 지나던 건장한 남자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제가 벌벌 떠는 연기를 하며 김우식을 혼내달라고 했어요. 저 남자, 제가 애를 낳으니까 다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버린 남자예요. 제가 책임지라고 했더니 손찌검을 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이 나쁜 놈이 남자 망신은 다 시키네. 이런 놈은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손 좀 봐줘야겠어. 그리고 건장한 두 남자가 김우식을 처절하게 혼쭐을 내줬답니다. 저는 뒤에서 구경하며 낄낄 웃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수에 복수를 이어서 돌려주니 매우 속이 시원했답니다. 모든 걸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일상을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소개팅이 들어왔어요. 의사고 총각이라고 하길래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고 했더니 그 의사가 제 사정을 다 알면서도 소개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만나게 됐죠.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저를 왜... 사진보다 실물이 예쁘시네요. 그리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기 결혼 당할 뻔했다고요? 사실은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결혼할 여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애인도 있고 숨겨둔 자식까지 있더라고요. 속고 결혼할 뻔했죠. 아,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진짜 열받는 일이죠. 아직도 전 그 인간 떠올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요. 저도 그래요. 아무튼 가연씨, 전 가연씨가 무진장 마음에 드는데 우리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야 거절할 이유가 없죠. 멋지고 훌륭한 직업까지 겸비하신 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니 영광이죠. 그렇게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됐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생활이 깨끗해서 의심할 것도 없어 매우 무난하게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신부 입장할 때 괜히 싸움이 나는 게 아닌가 하고 두리번거렸는데 제 새 남편은 김우식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부부로 재미있게 살다가 곧 아이를 가졌어요. 쌍둥이를 임신해서 행복과 기쁨은 2배, 아니 10배나 컸답니다. 회사를 잠시 휴직하고 태교에 전념하며 건강하게 지내다가 짧은 진통을 하고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육아를 하는데 도저히 회사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그냥 회사를 관두고 육아와 남편의 내조만 하면서 가정주부의 삶을 살았답니다. 몇 년 뒤 딸들이 뛰어다닐 나이가 되자 저희 4식구가 키즈 카페를 갔어요. 새로 오픈한 곳이어서 애들의 놀거리가 엄청 많았답니다. 남편과 저는 커피를 사서 잠시 휴식하면서 애들 노는 걸 구경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상상도 못한 인간을 마주쳤습니다. 모른 척하는 게 제 남편을 위한 거라 시선을 주지 않았는데 남편이 잠시 화장실을 가자 그놈이 저에게 와서 말을 걸었어요. 당신 시집 갔나 보네? 애도 낳았고? 김우식, 네가 뭔데 나한테 말을 걸어? 저리 꺼져라. 그냥 반가워서 말 좀 걸어봤어. 나도 아들이랑 왔어. 저기 보이는 초딩 아들이 내 자식이야. 초등학생 아들? 너 미진 씨 아들 말고 다른 자식도 있었냐? 이거 진짜 생양아치였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실은 내가 새장가를 들었는데 마누라가 숨겨둔 자식이 있었어. 예전에 사귀던 남자의 애를 낳았다고 하더라. 뭐 나이가 나보다 6살이 많긴 해도 돈 많아서 지원 좀 받고 살려고 결혼했더니 숨겨놓은 자식이 있었어.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저렇게 큰 애가 생긴 거야? 이거 완전 인과응보네. 네가 한 짓 그대로 돌려받은 거야. 너무 그러지 마라. 안 그래도 결혼하는 거 후회해서 미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백수라서 찍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육아나 하면서 살고 있어. 뭐? 백수? 변호사는 아예 때려치운 거야? 김우식은 변호사 능력이 없어서 사무실을 3번이나 접었다고 하더군요. 일이 들어와야 돈을 버는데 패소만 하고 사생활 문란으로 소문이 쫙 나 있으니 찾아주는 의뢰인이 없답니다. 그래서 애딸린 마누라한테 기거하면서 산다네요. 참 웃기는 인생이다. 그래도 애는 예쁘게 생겼네.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랑 사는 기분 어때? 어떻게 뭐가 어때? 내가 생판 남의 자식을 키워서 아주 그냥 우라통이 터질 판이지. 말도 더럽게 많아서 미워 죽겠다고. 네 인생 참 못 같다. 아무튼 잘 살지 못하고 빌빌거리면서 사는 걸 보니 속이 개운하네. 김우식, 앞으로는 길에서 봐도 나 아는 척하지 마라. 가연아, 난 너랑 결혼해야 했어. 그 여자만 아니었어도 나랑 너 지금쯤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미진이만 아니었으면 로펌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라고. 이 자식이 또 미진 씨 욕을 하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오늘 또 돼지게 맞아볼래? 가연아, 너 엄청 예뻐졌다. 우리 엔조이 하지 않을래? 나도 백수라서 시간 많으니까 너랑 시간 맞춰서 즐기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다시 말해봐. 아이 참, 한 번에 좀 알아듣지. 잘 들어. 우리 엔조이 하자. 내가 지금 마누라랑은 정말 안 맞아. 여장군 스타일이어서 매력이 너무 없다고. 너랑 내 아들을 키즈 카페에 데려와서 우리끼리 잠깐 모텔 가서 엔조이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오, 말 다 했어? 뭐 그렇지. 그럼 뒤돌아봐봐. 뒤를 왜? 김우식이 돌아보는 순간 제 의사 남편이 그놈의 멱살을 잡고 키즈 카페에 비어있던 볼풀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걷어차주고 머리털을 잡아당기고 콧구멍을 쑤셔주면서 참교육을 해줬답니다. 제 남편이 한 번에 김우식이 어떤 놈인지 알아봐서 그렇게 시원하게 한 방 먹여줬답니다. 그리고 김우식이 저에게 한 말을 녹음한 걸 그놈 마누라에게 전송해 주려고 김우식의 초등학생 아들을 불렀습니다. 꼬마야, 아줌마는 엄마 친구인데 전화통화하고 싶네? 엄마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 꼬마는 바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저는 방금 엔조이 하자던 김우식의 목소리를 마누라한테 전송해 줬습니다.
10분 뒤에 바로 달려온 마누라는 볼풀장에 널브러진 기무식을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연상의 마누라는 여장군다운 덩치에 힘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저와 남편이 도와줄 필요 없을 것 같아 저희는 쌍둥이 딸이 마저 더 놀 때까지 키즈카페에서 머물렀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가 딸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쌍코피를 흘리며 혼자 덩그러니 길바닥에 앉아있더라고요. 아이고, 많이 맞은 모양이네. 으이씨, 이거야, 너 다 일러 바쳤냐? 네가 한 말 녹음해서 보내줬어. 야, 그것 때문에 나 이혼당하게 생겼잖아. 잘 됐네. 네가 아까 네 아들에 대해 막말하는 걸 듣고 애비가 되는 것보다 이혼당하는 게 낫다 싶었거든. 나도 피해자야. 속고 결혼했단 말이야. 그래도 백수라서 얻어먹고 지낼만 했는데 이젠 어디 갈 데도 없다고.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말래. 아이쿠, 그럼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됐구나. 김우식 축하해. 네 인생은 이렇게 짐승처럼 길바닥으로 떨어졌구나. 길고양이랑 친구하면서 잘 지내봐. 야! 너 이가연, 너도 이혼당해서 잉여처럼 살 날이 올 거야. 그 말을 들은 제 남편이 극도로 흥분해서 딸들이 안 보는 사이에 구둣발로 김우식의 면상을 날려버렸답니다. 이후에 김우식은 이혼당하고 시부모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봤지만 능력이 없어서 금방 망했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부모까지 같이 패가망신하게 되어 원룸에서 지낸다네요. 김우식은 백수로 지내고 시부모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입에 풀칠하고 산답니다. 생각해보니 시부모도 벌을 받아 마땅했는데 이렇게 못난 자식을 위해 고생하는 걸 보니 모든 것이 하늘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돌아가네요. 그 인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하 끝까지 들어가면서 생지옥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딸들을 키우며 평범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얼마 전 자식을 낳고 결혼도 안 하고 돈으로 책임지겠다는 어느 유명인의 뉴스를 보고 김우식이 생각나서 사연을 써봤네요. 죄를 지은 놈들의 끝은 생지옥인 게 보이시죠? 혹시라도 이런 인간들이 있으면 쓴소리 해주고 손가락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 사연을 보내주면 더더욱 좋겠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써야겠네요. 시원한 감정을 느끼셨다면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요.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